8월 토익 예상 문제 특강 Part 7 실전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실전 문제풀이 제목은 바른 독해가 빠른 독해를 이끈다거든요. 그래서 바른 독해라는 것은 정확한 독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답을 찾으려고 눈을 막 굴리지 말고 정확하게 단어 하나의 의미를 새겨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문제를 풀지 않아도 분명히 빠르게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자가 항상 제 포인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의 독해 지문은 항상 제가 3가지 지문 준비하잖아요. 근데 특히 문장의 위치 파악하는 문제, 좀 더 정확하게 문맥을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정했고, 자, 2번째는 표지판, 이건 비서술형 지문이죠. 그래서 비서술형과 서술형이 나왔을 때는 또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우리 예전에 서술형 지문은 무조건 첫 번째 지문을 다 읽고 2번째 지문으로 넘어간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오늘은 표라는 게 논리적인 문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있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3번째 3중 지문에도 역시 광고, 이메일, 그리고 비서술형 지문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문별 시간 배분표, 제가 이건 항상 강의 때마다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Part 7 풀 세트를 한 번에 시간 잡고 풀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양이라도 오늘 나는 뭐 단일 지문 2개 풀겠다, 나는 아니면 뭐 싱글 하나, 더블 2개 이렇게 풀겠다라고 했을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을 좀 정해서 풀어야 하잖아요. 시간 정해놓고 풀면 더 성적 빨리 오르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시간이 남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모자란 분들은요, 모자르다고 뭐 하나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스탑하고 답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표시해 놓고 그리고 그냥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확하게 바른 독해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시간 체크하는 표시가 점점 줄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이 약간 기본기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문제는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16분에서 17분 정도 잡으시고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일 지문 푸는 법, 제가 1월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뭐 6, 7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한 번 더 리프레시하는 느낌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문의 속성을 파악한다. 다음에 광고를 참조하시오. 이런 말 있잖아요. 거기 참조하시면 좋겠고, 2번째는 지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한다. 그렇다면 제목, 그리고 굵은 글씨 위주. 아니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수신자, 발신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런 기본 정보를 파악하시면 좋겠고, 3번째는 문제를 읽는데 문제 3개 미리 다 읽어. 아니면 뭐 4개, 2개. 아쉬운 대로 그렇게 읽어봤자 나중에 보니까 또 읽게 되더라고요.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학생분들도 많이 겪는 일이니까 처음부터 2-3문제 읽지 마시고요. 퀘스천 넘버 1 하나 읽으시는데 이때 보기는 읽지 마세요. 이유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헷갈려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읽더라고요. 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보기 읽지 않은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를 읽어서 답이 될 만한 키워드를 찾은 다음 그걸 기억하고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면서 이거 내가 문제에 읽었던 단어와 비슷한 근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정답 선택을 해주는데, 이때 보기에 나온 단어가 그대로 답으로 나올 리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로 재표현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퀘스천 넘버 2, 2번째 문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답의 근거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을 때 여러분 다음 단락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다음 문제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단락을 다 읽은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문제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거 읽은 거 너무 아까워. 읽은 거 너무 아까우니까 아직 나는 뭔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 그래,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정보는 누적될수록 우리 기억력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첫 번째 단락을 읽었으면 최대한 내가 읽은 정보 속에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효율적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고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렇게 안 할래요. 뭐 시간 내에 풀면서 점수만 높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고 아니면 일사천리로 쭉 풀어나가는 게 더 익숙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을 때, 즉 1번 문제의 답을 못 풀었을 때는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 여러분 추천해요. 알겠죠? 좋아요. 그래서 다음 문제 읽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만약에 두 문제가 안 풀렸어요. 이때부터 고통의 시작이잖아. 자, 그랬을 때는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제가 오늘 문제 풀면서 싱글 지문에서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같이 따라오시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제가 푸는 순서를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중간에 약간 의아하다 아니면 약간 내가 좀 놓친 것 같다 그러면 강의 한 번 더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들었다고 또 다른 강의 듣고 또 다른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시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지문 제가 오늘 문장의 위치 파악 문제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이렇게 돼 있는 문제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 지문이 단락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맨 앞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단락 표시고요. 두 번째 단락이란 뜻이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단락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문제 풀다 보니까 단락은 4개지만 단락끼리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짧은 단락이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짧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단일 지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읽기 편하게 내가 얼마나 오래 기억할 수 있는지에 근거를 두고 기준을 두고 그냥 자르는 거예요. 임의대로. 그냥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단락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짧은 지문 갖고 뭐 두 문제가 안 풀리면 다음 단락 간에 이러기가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거니까 임의대로 단락을 나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What is true about the company? 근데 회사에 대해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이게 아까 소마라는 moving company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사 회사잖아요. 이 회사에 대해서 다음 중 맞는 사실은 그러면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풀 수가 없죠. 그래서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는 글을 다 읽어야 알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서가 맨 마지막으로 밀리니까 2, 3, 4, 1이 되겠는데 오늘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2, 3번 문제가 동시에 안 풀리는 거. 두 문제가 연달아 안 풀리면 다음 단락으로 간다. 이거 있죠. 그럴 때 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제껴놨으니까 두 문제가 연달아 안 풀릴 때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신 거죠?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두 번째. 1번 문제를 맨 나중에 풀기로 했으니까 이제 2번 문제를 도전해 볼 건데 이 소마 무빙 컴퍼니는 무엇을 합니까? 이사가 더 쉬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그럼 아무튼 광고 지문이니까 손님을 많이 끌어야 되니까 분명히 이사가 더 쉽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기의 장점들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뭐 문제가 어려워도 이런 쉬운 걸 저랑 연습하는 것보다 어려운 걸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정말 심사숙고해서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이사가 더 쉽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라는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이제 첫 번째 키워드를 가지고 더 쉽게 요걸 머릿속에 넣고 이제 우리가 정한 단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때 아까 우리 제목에서 소마 무빙 컴퍼니 한번 본 적 있으니까 이제 단락 속으로 들어가서 스캔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을 건데요. 이때 지문을 읽으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 놓으세요. 왜냐면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으니까. 자, 키워드라는 건 문제 풀 때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단어를 얘기해요. 자, 그랬을 때 보니까 고유명사 이런 단어들은 정답으로 바꿀 때 재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 꼼짝 마.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이 빼박힌트 고유명사 기억하시고 숫자도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이런 거 잘 못 바꾸는 거 그리고 기억에 남는 거 그리고 또 이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 위주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항상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시간 뭐 this summer 아니면 next winter 이런 것들 그리고 부정적 단어 그리 부정적이에요. 게다가 비즈니스라는 건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 내용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적 단어가 곧 주제 목적 그리고 핵심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거 위주로 해서 저희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금 이 키워드라고 생각하는 거에 밑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고 저는 미리 읽어보고 밑줄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해놓은 거니까 처음부터 막 읽지도 않고 표지하지 마시고 저도 다 읽고 한 겁니다. 그래서 moving can be stressful. 이사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복잡합니다. At Soma Shipping Company 우리 회사에서는 We promised we will deliver. 우리가 가장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solutions, 이것도 뭐 해결책이죠.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 어디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자, 이것도 키워드가 되겠죠. 고유명사니까. 그리고 all, 이게 수량 표현이에요. 모든 당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사업적인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고 그래서 당신은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요때 제가 요 베스트란 표현 있죠. 베스트란 표현을 왜 노란색 했냐면 이게 약간 도덕점으로 가는 키워드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고 자, 그거 플러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강조하는 뜻이니만큼 여기서 문제화 되겠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even, 두 번째 must, 세 번째 important. 자, even 무슨 뜻이에요? 심지어. 그죠? 요거니까 강조고요. 그리고 비교급, 최상급. 최상급은 그야말로 최고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강조가 되겠고 비교, 뭐보다 더 뭐뭐하다. 이 표현도 항상 문제가 되니까 뭔가를 비교한다는 게 다 남들과 다른 점이잖아요. 다르다, 틀리다, 우월하다. 이런 거랑 연결해서 정답화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여기 1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 1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떻게 표시냐면 이게 문장의 위치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게 아마 문제 푸실 때 4번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4번 미리 읽지 마시고 이 표현이 나오는 순간 4번으로 가서 그냥 앞뒤 맞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문장의 위치 파악 문제는 지문을 읽다가 숫자가 나오면 해당 문제를 찾아서 읽는다. 그래서 저랑 같이 4번 문제로 가실 건데 4번 문제를 봤더니 너 커맨 책 와서 체크할 수 있어. 6월 아이템들을 as often 여기서 as 비교 표현이죠. 원급 비교. 여기 있는 often이라는 부사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만큼 자주. 그러니까 자주라는 게 포인트가 되어야 되니까 앞뒤에 만약에 이게 끝에 있다면 상관없지만 앞쪽에 뭔가 있다면 앞쪽에 나온 문맥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often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 표현을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근데 우리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야. 그러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런 다음에 자주 올 수 있다. 약간 연결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통과하고요. 자, 마음속에 우리가 아까 정한 첫 번째 단락이 여기까지다 그래서 제가 여기 분홍색으로 따로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지에서의 두 번째 단락은 요만큼이시면 저희랑 아까 왜 이 단락 4개를 임의대로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 임의대로 나눈 단락을 제가 표시한 건데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 문제제도 많이 단락 읽어볼게요. We offer a wide range of services. 자, 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해하다가 from A to B 나오면 한 밑줄 정도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small residential, 그러니까 거주용 이사도 도와주시면 large, 아주 커다란 기업 이사도 도와줍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의 our innovative,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우리는 정확하고 빠른 quotes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견적서라는 뜻이죠. 24시간 이내에 제가 지금 이 노란색한 표현은 절대 키워드죠. 시간 표현.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색 표시한 건데 지금 여기서 가로 2번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그 문장 한번 삽입시켜 보겠습니다. 너 자주 올 수 있어. 왠지 앞에 24시간 동안 아무 때나 올 수 있어. 라고 오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뭐냐면 24시간 이내에 정확하고 빠른 견적액을 줄 수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쿼트란 단어가 토익에 워낙 잘 나오니까 한 번만 새기고 갈게요. 이따가 또 한 번 나오니까. 자, 쿼트는요. 동사로 쓰면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얼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매기는 건데 만약에 기계공이 있다. 자동차를 수리한다 그러면 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100불이라는 견적액을 매겼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명사로 쓰이면 그야말로 견적액입니다. estimate가 추정액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mechanic, 기계공 한 명이 your engine을 보고 나서 당신한테 뭘 줘? 리페어의 비용을 위한 쿼트를 준다. 그러면 이게 견적서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쿼트란 단어는 토익에서 주로 가격과 연결해서 나올 때 시세,
또는 견적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의어로 앞에 price 빼시고 estimate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견적액을 24시간 이내에 뽑아준다는 거니까 역시 이 자주 오라는 만큼도 올 수 있다랑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지금 2번 요 부분도 4번 문제가 들어갈 곳은 아니군요. 자, 그럼 나머지 계속 읽겠습니다. 게다가 이거 첨가 개념이죠. 첨가. 그러니까 장점만 계속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럼 좀 느낌이 오죠? 이 이사 회사가 이사를 더 쉽게 하기 위해 도대체 뭘 하는가? 여러 개의 장점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안 풀리겠다라는 감이 좀 오실 겁니다. 그래서 뭔가 또 추가해요. 우린 이것도 해줘. 분명히 장점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광고니까. 그래서 우리는 트레인드, 이게 또 훈련받은, 그리고 면허도 있어. 게다가 보험까지 있대요. 그런 누구를 데리고 있다? 직원들인데 그 직원들이 어떤 직원이냐? Packing your stuff. 그래서 stuff라는 건 물건이죠. 그래서 너의 물건들을 패킹하는 걸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이거 포장이사구나. 만약에 필요가 된다면. 그리고 we have trucks of all sizes. 자, 수량 표현이니까 제가 키워드 표시했고요. So,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내죠. There is no. 자, no가 부정적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별표 한번 했고요. Additional cost. 추가 요금이 들지 않는데요. 자, 뭐에 대해? 커다란 스케일의 이사에 대해. 근데 바로 그게 뭘 요구해? larger. 더 큰 트럭을 요구한다. 자, 비교급 제가 강조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까 임의대로 나눈 첫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다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2번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타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2번 문제를 띄워볼게요. 그런데 도대체 이 회사는 이사가 쉽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Unpacking service. 이거 아니죠. 그죠? 뭐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여기 패킹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A번이 아닌 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real time tracking. 이건 아직 없어요. 실시간 추적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referrals for storage company. 그럼 이건 창고 보관 회사를 위한 이걸 준다. referral 때문에 또 여러분 해석 못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단어가 어떤 뜻인지 보면은 우리 보통은 토익 문제 풀 때 question number 1 refer to the following picture 들어보셨죠? LC에서 물론 RC에도 많이 나오지만 매 문제마다 나오죠. 여기 refer to 명사 그러면 명사를 참조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question number 1, 자 번호 1번 다음에 대화를 참조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참조하다. 그리고 RC에서는 주로 나타내다의 뜻도 있는데 자 그것도 중요하지만 refer A to B 그러면 A를 B에게 참조하라고 보내다. 그러니까 A를 B에게 물어보라고 보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please refer all the students to 뭐 어떤 선생님 그러면 모든 학생은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refer A to B 그럼 A를 B에게 물어보라고 보내다가 굉장히 중요한 뜻인데 사실은 여러분은 이걸 더 많이 보셨겠지만 독해할 땐 이쪽이 더 잘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아이를 명사로 보게 되면 사람을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내기, 소개, 위탁. 소개를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 이 회사가 이사를 더 쉽게 하기 위해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스토리지 컴퍼니에 대한 소개를 해준대요. 이 회사가. 우리 회사 이번에 너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에 이사하면 뭐 따로 보관용 서비스는 뭐 50% 할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계 할인 과정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아직 언급이 없었고 자 이제 네 번째 한번 보실게요. 이 네 번째는 아이템을 storing 보관해 준대요. in their warehouse 창고에서. 자 이런 표현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우리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나눈 첫 번째 단락까지 읽었는데 2번 문제의 답을 못 구했죠. 근데 반인을 읽었는데 그렇다고 또 읽으러 더 내려가. 그럼 읽은 거 다 까먹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효율적으로 다음 문제로 갈 것인지 다음 단락으로 갈 것인지 이제 아시죠? 어떻게? 다음 문제로 가셔야지. 읽은 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다음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즉 3번으로 갈 건데 3번 문제가 뭐냐면 회사 웹사이트 얘기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보통 웹사이트는 거의 하단 쪽에 나오죠. 뭐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웹사이트에 가보세요. 이런 거잖아요. 광고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유도 멘트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직 3번 답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읽은 적이 없으니까. 따라서 지금 2번하고 3번 이 안 풀려요. 이거 읽지 마세요. 지금 뭐 웹사이트 보지도 못했는데 안 풀리면 두 문제가 연달아 안 풀리는 거죠. 이제는 다음 단락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계속 다음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락으로 간다.
저도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정한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자, 그래서 Do you need a place to store? 저장하다는 얘기 좀 나오는데요. 좀 아까 아이템들인데 여기 belongings라고 바꿔서 표현한 거 지금 느껴지시죠? 정확하게 하면 보이는데 좀 아까 그 내가 봤던 문장, 즉 2번 문제의 마지막 D번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건데 그게 눈으로 대충 문알만 정말 안구만 굴리게 되면 이런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your belonging을 store, 너의 소지품을, 즉 너의 이삿짐을 보관할 수 있는 혹시 장소가 필요하니? 알겠죠? 혹시 너 그런 새로운 장소를 찾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new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주제 목적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new 나오면 여러분 좀 동공 확장을 시켜주시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기본적인 절대 키워드 강조형 말고도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주로 답하고 연결되더라, 주제랑 연결이 되더라 하는 단어만 좀 모아봤는데 그게 바로 new고요. 두 번째 special, 이거 나오면 거의 답 나옵니다. 그리고 local, 이거 지방자치, 그 지역에서 자라는 농산물 이런 거 나올 때 굉장히 잘 나오고 거의 답하고 연결돼 있고요. free, 공짜죠. 공짜 항상 공짜로 연결 답을 막 여러분한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라서 일단 free가 나오면 돈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정답하고 연결이 좀 잘 되더라고요. 돈이 관심사니까. 좋아요. 그래서 요 네 단어 기억하시고 자, 이제 그 뒤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걱정하지 마. We also, 뭔가 추가하는 개념이죠. 우리가 또한 뭘 제공하냐면 아까 D번 보기에서 봤던 그 단어다. 그죠? storing이라고 했는데 여긴 storage 서비스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쉽게 너의 물건들, belongings, 아까는 아이템들 다 같은 단어죠. 자, 이런 맥락을 다 찝어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직접 우리 보관 창고에 직접 옮겨지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린 믿어. 뭐라고 믿냐면 너가 아무래도 너의 storage, belongings, thing, stuff 이런 거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 하루 종일 24시간 열려 있어. 자, 필이 약간 오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you can come and check. come and check.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should have access. 그죠? 올 수 있다. 접근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to your storage라는 게 on your items와 동의어가 되는 거고 그리고 anytime 그러면 네가 원하는 만큼 자주 하고 연결이 되는 거 그럼 느껴지시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단어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밖에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단어로 재표현된다는 거 당연한 거죠. 글을 쓰는데 똑같은 걸 반복해서 쓰면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4번 문제 저희 지금 푼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마음속에 정한 아까 임의대로 나눈 단락을 다 읽지 못했으니까 다 읽고 또 문제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단락 잠깐 읽기 전에 아까 우리 뭐 봤어요? 스토리지 서비스 요거 내용 나오는 거. 그럼 이번 문제 풀리는 거 맞죠? 여기서 맞다. 그럼 이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 당연히 D번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네 웨어하우스가 있어. 그게 바로 스토리지 스페이스가 된다. 이 문제 여기서 풀립니다. 맞죠?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안 읽은 파트 읽고 나서 그 다음 문제 푸셔야겠죠? 왜냐면 아까 우리 머릿속에 뭐 있어야 돼? 웹사이트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읽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웹사이트? 그럼 그래 하단 쪽에 나오겠구나. 그럼 나는 웹사이트를 찾아서 답을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서비스에 관심이 있으면 check out our pricing information. 이 가격 책정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웹사이트에서. 그러면 거기에 가격 책정 정보가 나오는 건데 만약에 free quote, 견적액 기억나세요? 견적서 이런 거 원하면 공짜로 click on free consultation, 무료 상담 버튼을 눌러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정한 걸 다 읽었으니까 그리고 웹사이트도 찾았으니까 이 문제 바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웹사이트에 나오는 건 바로 뭐냐면 가격 책정 정보, 더 정확하게 free quote 아니면 무료 상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자, A번의 virtual 투어는 가상 투어죠.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창고를 가상으로 사진을 통해서 투어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독보적인
아주 유일한 디스카운트 쿠폰이 들어있다. 아니죠. 세 번째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견적.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quote란 단어랑 estimate가 동의어라는 걸 알고 계시면 이건 뭐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은 이사 가능한 날짜들의 목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quote란 단어를 중심으로 C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1번 문제 여러분 까먹으시면 안 되죠. 아까 우리 1번 문제 못 풀었죠. 답 풀고 맨 마지막에 풀기로 했었죠. 자, 1번 What is true about the company?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문제인데요. 자, 이제 내용을 다 읽었으니까 보기로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회사는 additional charge를 한대요. large scale moves. 아까 이거 큰 공간도 많기 때문에 상관없다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두 번째가 we offer commercial moves. 이것도 아까 있었는데 개인적인 것도 해주시면 기업 것도 해준다. From A to B 그 부분 활용하셨으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only storage만 해준다. 아니에요. 이사도 해주고 패킹도 해주고 있었고 네 번째는 holiday, 즉 휴일 때는 문 닫는다는 언급이 없었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B번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답의 근거 보여드리면 첫 번째 단락에서 회사 소개할 때 모든 개인적인 아니면 기업의 필요까지 충족시켜준다고 했으므로 그리고 더불어서 두 번째 단락에서 small residential 주거용 이사뿐만 아니라 기업 상업 이사도 해주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commercial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 몇 번? B번. 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 only 때문에 안 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좋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은 1번 문제를 맨 마지막에 풀기로 밀어놨으니까 2번 약간 어려웠죠. 다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2번 처음에 시도했다가 답을 못 풀었고요. 바로 읽은 게 아까우니까 다음 문제 3번 문제로 하기로 했었는데 역시 웹사이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단락에도 없었기 때문에 두 문제가 연달아 안 풀렸어. 자,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연달아 안 풀리면 어디? 다음 단락으로 갔었죠. 다음 단락 푸는 과정에서 4번 답이 있었고 자, 맨 마지막에 1번 문제 풀었던 거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그래 뭘 파악한다? 속성을 파악한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제목을 읽으면서 기본 정보를 파악하고 세 번째가 첫 번째 문제 읽고 자, 문제는 하나씩 읽을 때 어디는 읽지 않는다. 보기는 읽지 않는다. 대답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지문을 읽는데 짧은 여러 개의 단락이 쫙 나 있으면 내가 임의대로 나눈다. 직관적으로 나누시면 돼요. 내가 얼마큼 오래 읽을 수 있을 것인가의 기준을 두고 그리고 내 맘대로 임의대로 단락을 다시 정리해 본다. 그리고 안 풀리는 몇 문제, 두 문제가 누적이 되면 그때는 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좀 명쾌하게 문제가 안 풀렸을 때도 정리가 좀 되겠죠?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나 노력이 좀 아까워보다는 정확하게 하나를 해도 이게 2시간, 3시간이 걸려도 여러분 방법으로 습득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중지문 공략법 말씀드릴게요. 표지판하고 이메일에 관한 내용인데요. 5번부터 9번까지 제일 처음에 기본 정보. 표지판하고 이메일. 근데 표지판의 제목 먼저 읽어주시면 좋겠고 기본 정보. 또 하나 제목 이외에 뭔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좀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내용이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완벽한 문장으로 쭉 서술형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을 거지만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보게 되면 이 주제 또는 목적, 흐름이 어떻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가 나와 있는데 굵은 글씨가 좀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그게 한 4개까지는 괜찮아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4개까지 굉장히 구체적이죠. 4개까지는 괜찮은데 이 4개 넘어가는 순간 읽어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 오늘 4개예요. 그러니까 4개를 먼저 읽어주시고 자, 제목을 봤더니 고객 경험 토론. 자, 포럼은 토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날짜 같은 거는 너무 많으니까 읽지 마시고 이벤트,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첫 번째가 welcoming remarks, 개회사죠. 두 번째가 best metrics, metrics라는 게 공식이니까 그렇구나. 어떻게 하면 회사의 고객의 경험을 측정하는지에 대한 방법 이런 거 나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봤더니 네트워킹,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는지. 네 번째는 finale event, 마지막 최종 이벤트가 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 둘, 셋, 4개의 그냥 표에 나와 있는 제목들 말고 맨 밑에 보시면 주어 동사를 갖춘 완전한 서술형 문장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먼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옆으로 누웠죠. 이탈리 채로 완전 중요하죠. 제가 지금 그 중에서도 additional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뭔가 똑같은 중요한 게 나온다의 표시니까 중요한 알림을 나타내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See the program for information on the conference agenda. 이게 뭐냐면 이 컨퍼런스 에이젠다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그죠? 좀 프로그램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추가의 포럼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지문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셨고요. 두 번째 이메일인데 이메일은 제목이 있어요. 주제 목적이 따로 파악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포럼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수신자, 발신자. 남자 이름 같죠? 여자 이름 같고, 뭐 남자 여자 뭐 상관없지만 이 사람 마지막 이름, 성. 왜냐하면 여러분 풀네임 기억하시면 좋죠. 근데 보통 문제가 나올 때 미스터, 미즈가 성 앞에 붙기 때문에 이쪽 티모테하고 레지나만 기억했다가 여러분 낭패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네임을 기억하시건 아니면 이 라스트 네임을 기억하시건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만 라스트 네임을 기억하는 게 더 빠르고 쉬우니까 이렇게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름으로는 잘 안 나오거든요, 문제가. 좋아요. 자, 그렇게 하고 기본 정보를 파악했으면서 맨 마지막에 레지나가 보냈다까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중 지문에서 첫 번째가 이벤트 표지판이고요. 두 번째가 이메일인데 이중 지문 공략법은 이건 뭐 두 문제가 안 풀리면 넘어가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싱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더블 또 아니면 트리플 이 이중 삼중 지문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거기까지 가면 진이 빠지잖아요.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냥 내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싱글이 어려우니까 더블을 놓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점이 또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오히려 그러면 더블이나 트리플부터 먼저 풀고 나중에 싱글을 풀자 이렇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어요. 싱글 마지막 지문이 되게 어렵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문제 푸는 방식은 다릅니다. 여기서 뭐 또 두 문제가 안 풀리면 딴 데로 가네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처음 세 문제를 먼저 읽으세요. 이게 위 지문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두 문제는 아래 지문에서. 사실 연계 문제는 보통은 한 문제예요. 적어도 한 문제고 많게는 두셋까지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한 문제가 뭐 여기서 나오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미리 한 세 문제 읽어두시고 맨 마지막에 두 문제 그리고 한 요 가운데 세 개 정도의 문제가 연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물론 뭐 8번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좋아요. 3개, 2개 이렇게 나눠서 풀었더니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눈 거지. 선생님 전 다 읽고 할래요. 괜찮아요. 정답만 제 시간에 도출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 3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Customer Experience Forum에 대해서 다음 중 무엇이 암시되어 있는가? 자, 두 번째 이 문제 거의 뭐 맨 마지막에 풀어야겠다. 그죠? 자, 그런데 6번 문제가 이메일의 목적은 잠깐만. 그럼 이게 첫 번째 지문이고 이게 두 번째 지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 문제가 그냥 첫 번째 지문에서 풀려야 되는 거구나. 그럼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7번 문제도 미스터 Thornton 좀 아까 봤던 그 라스트 네임이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은 이메일의 수신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메일 보고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신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문제 3개를 읽었는데 다음 중 이 포럼에 대해서 사실인 것은 그럼 내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만만치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지문이 비서술형, 즉 표라서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즉 비서술형 지문은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제해서 지역적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 첫 번째 문제가 어려운 듯 보이지만 도대체 내가 원하는 부분만 지역적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이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포럼에 대해 다음 중 맞는 사실은? 그럼 결국은 다 읽어야 되는 거잖아. 아니야. 뭐부터 먼저 읽어? 보기부터 먼저 읽고 역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표 읽을 때 기본적인 정보 파악하면서 약간의 분위기는 파악해놨죠. 그럼 내가 그 분위기 파악한 팩트들을 가지고 최대한 정답을 도출해낼 가능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 A번 읽었더니 2번 이벤트는 처음으로 하는 이벤트래요. 읽은 적 없어. 그럼 물음표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때 이거 처음인가 아닌가 막 우왕좌왕하면서 또 읽으러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2번. B번은 스피치를 해주는 사람한테만 열린 포럼이래요. 이것도 읽은 적 없어. 찾으러 가면 안 돼. 왜? 내가 지금까지 파악한 기본 정보로 혹시 답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에 한 번도 열린 적 없대. 자, 부정적 단어, 고유명사, 시간 표현. 아시겠죠? 글쎄, 여기 이게 보이긴 하는데 전에 열렸는지 아직은 몰라. 넘어간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 포럼이 activities, 이벤트의 다른 말이겠죠? 이벤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표지판에 언급되지 않은 이벤트들도 이거다, 이거. 아까 additional 기억나시죠? 뭔가 표로 짧게 나와 있다 갑자기 서술형 문장이 나오면서 눕기까지 했었어. 게다가 거기에 강조 단어, 추가 첨가의 키워드인 additional까지 있었던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정답과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여기 additiona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이벤트들도 있더라라는 내용과 정답 연결될 수 있고요. 이 단어, another, 이것도 중요한도 나올 때 쓰는 표현이니까 뭔가 다음 중 사실인 것은 다음 중 이번 강연이 포함한 것은 할 때 막 나오다가 갑자기 언어들 나오면 이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more, 더 많은, further 하고 뭐하고 동의어죠. 그 밖에 추가이. 이 단어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나오면 답하고 연결되는구나 라고 미리 알고 공략하면 답이 더 빨리 보인다니까요. 그래도 좀 외울 건 외워놓으셔야 이런 정보를 좀 알아놓으셔야 정답으로 빠르게 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문제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언급되지 않은 액티비티가 있더라. 그리고 액티비티의 동의어가 events들이 되겠죠. 저희 지금 5번 문제 풀었고요. 6번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까 7번 문제 기억나시죠? 이 Thornton, 이메일의 수신자이기 때문에 이 두 문제는 이메일을 읽어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달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문제를 답을 다 구했고 이 아래 나오는 문제는 두 번째 지문을 봐야 나오는 것일지라도 첫 번째 지문에 남아있는 내용들을 다 읽고 가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유는 연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표 같은 건요. 문제가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인제 읽지 마세요. 인제 읽지 마시고 바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읽어야죠. 문제 먼저 읽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6, 7번 못 푼 상태에서 그리고 이메일로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그러면 8번, 9번 문제 읽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을 읽기 전에 나머지 두 문제를 읽는다. 8번, 선택된 참가자들은 어디에는 없을까요? 이 not이에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 9번 문제는요. 이 미스터 Thornton 이메일의 수신자니까 이메일에서 나라고 표현이 되겠죠. 이 사람은 이 이메일에 대한 응답으로 아마도 무엇을 할 것인가? 한마디로 이메일을 읽고 뭘 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이메일을 읽은 사람이 나예요. 그죠? 쓴 사람이 나예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수신자니까 죄송합니다. 수신자니까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뭔가 편지에서 너 이거 해줘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 부분을 찾으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끼리 뭐라고 정할 거냐면 당부 요청 문제라고 정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글을 읽고 나서 독자, 즉 수신자는 뭘 해야 합니까? 라는 시리즈라는 거죠. 그래서 요청 당부의 내용은 what is 수신자, expected 또는 asked to do, 뭘 하도록 요청 또는 예상됩니까? 라는 글인데 요거를 능동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능동으로. 글쓴이는 수신자한테 뭘 하도록 요청했습니까? 같은 표현이죠. 그냥 주어만 살짝 바꿔놓고 능동성만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수신자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수신자가 뭘 할까요? 결국은 다 같은 뜻이죠. 자, 이런 거에 대한 답은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이거 해! 그럼 기분 나쁘잖아. 처음엔 다 이렇게 꽂아놓고 내가 이래서 말인데 이런 게 필요하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너 이거 해줄래? 이렇게 들어가야 더 비즈니스적인 거잖아요. 정중하고. 그래서 자, 이런 표현에 대한 정답은 보통은 글의 하단 쪽에 나오는데 뭐 정중하게 please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같은 회사라면 그리고 윗사람이라면 동료라면 please가 없어도 되니까 명령문 아니면 you must, you should 아니면 더 정중하게 would you, could you 해줄까? 이게 정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we ask you to 아니면 수동태로 you are asked to 이런 표현들이
정답과 직결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명령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그럼 저희 지금 문제를 다 읽었거든요. 순서 정리 좀 해볼게요. 지금 8번하고 9번은 꽤 구체적이죠. 다음 중 그들이 있을 것이 아닌 것은.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메일 네 번째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수신자는 이 이메일을 읽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 좋아요. 그럼 순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글의 목적과 다음 중 수신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나와 있는가. 이것도 다 읽어야 되는 거니까 이 문제를 뒤로 풀기로 하고요. 맨 마지막에 풀기로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도대체 어디에 참가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하단 쪽에 나오는 당부 요청을 묻는 내용 이 순서로 문제가 풀리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메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메일 아까 이 부분 읽었었죠. 제가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은 좀 덜 노랗게 그리고 새롭게 읽을 부분은 좀 센 노랗게 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annual 키워드죠. 시간 표현. 그럼 이게 매년 한다는 거구나. 이 Customer Experience 포럼이 그럼 매년 한다는 거니까 이번 처음 하는 건 아니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드셔야 됩니다. It's coming up. 그리고 우리의 CEO인 미스터 렁이 나한테 요청할 거야. 모아달라고 요청했어. 그러니까 CEO인 미스터 롱이 우리한테 요청했구나. 나한테 요청했구나. 뭐라고? 2명의 직원을 추천해달라. identify, 확인하다. 그러니까 추천해줘라고 얘기한 거죠. 어떤 직원이냐면 컨퍼런스에 참가할 직원이야. 자, 그래서 컨퍼런스라는 건 포럼하고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insights, 통찰력을 the event 계속되는 거죠. 여기서 보여줄 애들을 찾고 있대요. 그러면 그들이 뭘 요청당할 거냐면 이 discussion, 포럼, 컨퍼런스하고 동의어죠. 이벤트하고도 동의어고요. 그러니까 같은 이벤트를 지금 다 다르게 표현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여러분 파악하셔야겠고요. 그들이 뭘 할 거냐면 그룹 디스커션에 참가할 거고 the best practices 아까 강조하는 거 기억나시죠? 베스트 가장 좋은 practice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고객의 경험을 측정하는 고객이 어떻게 느꼈을까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한 단체 토론에 참가하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 이벤트에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단어를 보니까 아까 우리 표에서 구름글씨로 읽었던 그 이벤트들의 제목들하고 약간 연결된다는 느낌 좀 오시죠? 그리고 또 이벤트에 참가할 건데 왜냐면 회사를 대표하는 거죠. 누구한테? 프로스펙티브 앞으로 있을 고객들에게. 그리고 또한 첨가 느낌 other ad hoc talks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요. 여기다가 즉석이라는 뜻인데 제가 지금까지 봤더니 중간에 하이픈 들어간 단어들 있죠. 이런 단어들은 주로 문법적으로 형용사 취급을 해요. 물론 부사도 쓸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단어들이 나오면 정답하고 연결되는 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ad hoc이라는 단어랑 여기 또 all hands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저 이거 정리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또한 즉석 토크 이거 다 뭐 포럼, 컨퍼런스, 이벤트 다 똑같은 얘기죠. 가 있을 것이고 렉처, 강연도 있을 건데 이거 중요한 거 Monday through Thursday까지 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거. 그러나 however 부정적 표현이죠. 중요한 내용이 뒤쪽에 나옵니다. 나 알아. Friday, Thursday까지 하는 이벤트에만 참가할 수 있대요. 왜냐면 금요일은 All Hands Meeting Day 모든 소원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 미팅, 즉 총동원되어야 하는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가자들, 아까 얘기했던 그 2명의 대표 직원들은 아무래도 포럼의 마지막 날까지는 참가하도록 요청되지는 않을 거야. 그럼 마지막 날이 아마 금요일 정도가 되나 봐요. 이건 아까 그 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겠고 표 시작할 때 왜 제목 밑에 날짜, 시작, 마지막 날짜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ad hoc이라는 단어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뜻이에요. 그렇다면 즉석의 뜻이 있죠. 이렇게 영어로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본문에 나왔던 단어는 정답으로 나올 때 항상 재표현돼서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all hands는 involving everyone 누군지 다 포함하는 이 뜻이에요. Who works for a company? 한 회사나 어떤 기관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의 뜻이니까 총동원되는 알겠죠? 총인원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인원의 그래서 이것도 보면 총회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어 알아보셨는데 그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택된 attendees, 이 직원들이 다음 중 어느 장소에 없을 것인가? 그러면 지금 이게 not be at 이라는 표현과 won't be asked to stay, 머물다, 장소 표현하고 연결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stay라는 표현이 이 be at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 이벤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표현하고 표에서 마지막 날이 지금 프라이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날은 참가하도록 요청되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그날은 회사에 바쁜 일이 있거든. 이런 내용이니까 이 프라이데이 하는 이벤트를 보게 되면 마지막 날이니까 여기에 피널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마지막에 최후의 이런 뜻이니까 거기 프라이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머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은 개최 장소인 갤러리 룸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8번 문제의 정답이 D번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이 문제 8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 첫 번째 이메일의 단락, 첫 번째 단락 속에 뭐 금요일에는 거기에 없어도 됐으니까 우리 지금 금요일 이벤트랑 이렇게 연결해서 연계 문제를 찾아냈는데요. 보통 연계 문제는 이렇게 절대 키워드를 이용해요.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 이런 단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평소에 키워드 표시를 잘 해두라는 거고요. 이제 연계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가 좀 특이한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 연계 문제 나오지 않겠죠. 하지만 어려워지면 두세 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긴장을 푸지 마시고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문제 남았죠. 이메일의 마지막 부분에 보통 당부 요청 내용이 나오니까 이 문제 풀고 나서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거 풀어보면 되겠네요. 아까 우리 아까 여기까지 읽었죠?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메일의 이제 마지막 단락 읽으면서 당부 요청 내용 찾아보면 된다고요. 난 생각해. 너 얘네랑 가깝게 일하지? 긴밀하게 일하지? 여기 매니지먼트 팀하고 그리고 너 말이야. 작년에 너 갔었잖아. 어디에? 그래서 너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수신자. 그죠? 맞아요. 그 팀 토얼튼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이 문제가 나오니까 you를 집중하셔야 돼요. you. 아시겠죠? 그러면 수신자인 you. 너 참가했었지? 너 매니지먼트 팀하고 친하지? 그리고 친하고 작년에 가봤으니까 너 a few 몇 명의 folks 사람들이죠. 사람들. 직원들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employees. 이 a few는 아까 2명 추천해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네가 좀 몇 명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어요. 여기에 완벽하게 맞을 사람들. Let's find time tomorrow. 내일 시간 표현 노란색 했고요. 내일 만날 시간 좀 정하자. 알겠죠? 그리고 나서 let me know. 오, 명령문이다. What time works best? 강조 표현이죠. 언제가 가장 시간이 되는지 나 좀 알려줄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뭘 당부했냐면 야, 추천 좀 해봐. 아니면 언제가 좋은지 좀 알려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은 let me know. 요거네요. 알려줘. 명령문. 언제가 시간이 좀 되는지. 그래서 알려달라는 단어를 notify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리였거든요. 이력, 레지나 리였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너의 스케줄, 너지만 우리가 볼 땐 he죠. 그래서 his schedule. 그리고 what time works best for you 라고 했으니까 이게 스케줄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 즉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좋아요. 자, 그럼 저희 여기까지 풀었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다 읽었으니까 이 두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럼 이메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A번이 미스터 롱한테 스피치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미스터 롱이 아까 누구였어요? CEO였잖아. 그죠? 이건 그냥 이름만 본 사람을 유도하기 위한 오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등록 과정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아니고 세 번째가 recommend, let me know, 알려줘, 추천해줘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몇몇의 직원들을 좀 참가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면 안 돼? 그리고 맨 마지막엔 트래블 스케줄을 디스커스하기 위해니까 역시 답을 썼겠습니다. 정답은 C번인데 정확한 근거 표시해 드리면 야, 너 제안할 수 있지? 몇 명의 직원들, 사람들 여기에 딱 좋을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요청하고 있지만 이게 처음에 나오는 주제 목적
요 파트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자, 우리 CEO인 미스터 롱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 2명의 직원들만 찾아달라고. 걔네들이 컨퍼런스에 참가할 거니까 결국 그게 바로 participation하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스터 토튼, 이 사람하고 연결된 내용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메일의 수신자라서 이메일 속에 계속 U라고 언급됐던 부분 위주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다면 A번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 아까 친하다고 했는데 친하다고, 그죠? 두 번째는 그는 전에 이 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U 위주로 공략하셨으면 더 쉬웠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 B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로 회사를 떠났다 할 수 없었고 안 떠났죠. 지금도 부탁하고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북사이닝 이벤트를 열 것이다. 자, 이 북사이닝이 한번 언급은 돼요. 어디서? 표 마지막에서. 그래서 본 적은 있으나 답하고 연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본 내용을 갖다 오답으로 놓는 거죠. 보통은 전혀 생뚱맞은 단어가 정답이든 오답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단어를 이용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어려웠던 이유는 이 미스터 토튼이 이메일에서 U라는 거. 근데 문제 풀 땐 He로 바뀐다는 거. 이런 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사람 이름만 잘 따라가도 문제 구할 수 있습니다. 답, 정답 구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그 대명사 잘 따라가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저희 문제 지금 다 풀어봤고 연계 문제 하나 구하는 거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 되지만 표는 발췌해서 읽는다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3중 지문 공략법인데요. 광고, 이메일, 송장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정보 파악한다. 광고인데 career fair, 그러면 직업 박람회죠. 앞에는 피츠버그라는 지방 이름 나왔고요. 그리고 단락 2개로 연결돼 있고 3개까지 나온다. 그죠? 여기 advert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 advertisement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업 박람회 광고를 제가 줄여서 advert라고 쓴 거고요. 두 번째 이메일은 수신자 발신자 확인해야 되죠. 역시 last name 위주로 킹하고 facial 수신자 발신자 알아두시고 제목은 아까 나왔던 그 광고에 나온 제목 플러스 사진 관련 사진 얘기하는 거고 어태치먼트 첨부가 있네요. 이 사진 회사와 관련된 회사가 보낸 송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기본 정보 파악했고요.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 이름 나와 있고 세 번째가 송장이죠. 송장인데 이 회사에서 보낸 송장이에요. 근데 빌투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고객명이죠. 고객명은 미리 읽어두는 게 되게 좋습니다. 빌투, 고객명. 자, 그렇다면 이 빌투가 나중에는 커스터머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커스터머 넘버라든가 이런 식으로 미리 알아두시는데 이거 알게 되면 요거는 고객명 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진 회사에서 이 커리어 페어 관련 비용을 지금 보내는 내용이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표니까 미리 읽지 마시고 원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도록 할 거고요. 3중 지문은 지문이 3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포지션을 이렇게 두는 거죠. 자, 위에 2개, 그 다음에 얘는 가운데 거로. 시간을 아끼고 이게 가장 문제가 잘 풀리길래 저 나름대로 정해본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2문제 먼저, 그 다음에 1문제, 2문제 이렇게 읽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지문 넘어가기 전에 그 전 지문 다 읽어놓는 거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문제 212 이렇게 공략할 거니까 문제 2개 미리 읽을게요. 이 광고에 따르면 what is not 아시나요? 항상 이렇게 X표. 지금 프로모셔널 패키지, 프로모셔널 무슨 뜻? 판촉, 그죠? 판촉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은 걸 찾으세요. 뭐 아직 읽지도 않았으니까. 나중에 판촉 나오면 그때 동공 확장 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지금 이 11번 문제는 미스터 존스에 대해서 다음 중 암시된 사실은 이란 뜻인데 이 미스터 존스가 제3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수신자가 미스 애비 킹이었거든요. 그리고 발신자가 미스터 리암 피셔였어요. 그러면 수신 발신자가 이 제3의 인물은 분명히 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가도 되고요. 우린 이 미스터 존스가 키워드라는 거 기억하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프로모셔널 패키지가 나올 때 동공 확장 그리고 미스터 존스가 나올 때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돼요. 좋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문제 2개 읽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분명히 이메일 속에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왜냐면
광고 속엔 사람 이름 안 나오잖아요. 뭐 혹시 그 광고에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연락하세요가 아닌 다음에야 사람 이름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자, 미스터 존스에 대한 정보는 두 번째 이메일에서 나올 걸로 파악이 됩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첫 번째 이메일 맨 마지막에 이름 있나 보시면 되겠죠? 좋아요. 자,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할게요. 고득점 키워드 new, special, local, free 기억나시죠? 이런 단어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상기시켜봤고 자, 제목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덜 노란색 표시했으며 졸업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완벽한 시간이에요. job search를 할 어디에 참가함으로써 당연히 다가오는 여기 career fair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스페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스페셜은 너무 중요하니까 항상 이 단어는 답으로 나오고 those 누구한테 이번 달 말까지 사인업 등록하는 사람한테 스페셜 디스카운티드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For exciting event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위한 such as 무엇 이제 뭔가 다음 중 뭐 패키지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하고 연결되는 느낌이 좀 나오죠. 봤더니 첫 번째가 resume review session 이력서를 검토해 준대요. 무료로. 이력서 좋네.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는 mock interview. mock이 가짜로 하는 거죠. 우리 모의고사를 mock tes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로 면접을 봐주는 거죠. 그래서 mock interview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networking opportunity. 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관련 분야에서 아는 사람하고도 뭐 연락처를 주고받거나 인맥을 넓히는 작업까지 할 수 있다. 누구랑? 고용주들과. 당연히 채용 박람회니까 고용주들이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중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 프로모션이라는 단어에 근거해서 A번에 practice interview, 연습 인터뷰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거 있고요. 두 번째, resume edit. 감사해 주는 거죠. 검토해 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랑 연결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나서 네트워킹 opportunity는 없으니까 아직 요 문제가 아직 안 풀렸다. 그죠? 아직 안 풀렸으니까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other. 이게 추가하는 거죠. More, further, extra, additional. 아까도 너무나 중요했다고 제가 강조했던 거. 그리고 another, also 같은 표현들이 뭔가 중요한 내용이 계속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nother. 그럼 아까 우리 못 봤던 그 catered lunch. 이게 cater가 음식을 외부에 주문해서 가져오는 거죠. 출장 요리 서비스. 그래서 출장 요리로 음식을 주문한 점심이 올 건지 아니면 포토그래피 서비스가 이어지는지 바로 알 것 같은데요. 자, 또 다른 흥분되는 발표가 뭐냐면 우리가 어디랑 같이 조인해서 이 회사 아까 우리 송장에서 봤죠. 이 회사랑 조인해서 스페셜 오퍼를 할 건데 그게 바로 어떤 오퍼냐면 전문 상반신 포로. 그 스페셜 패키지에 들어가는 게 포로구나. 그럼 케이터드 런치가 답이 안 되겠구나 라고 감이 바로 오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신 사진도 해주겠대요. 좋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스페셜 오퍼를 해주는데 그게 포로니까 D번도 나와 있어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이다? C번이 되겠다. 이 cater 요게 음식 주문해 주는 거 알겠죠? 출장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을 C번으로 찾았는데 이게 지금 광고 내용에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11번 문제는 분명히 이메일 수신자에 관한 거니까 이메일로 들어가야 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보통 여기서 이 부분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 틀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온다? 연계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지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지문을 완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표랑 다른 점이에요. 표는 읽지 마시는데 표가 아닌 서술형 지문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나머지 부분, 읽지 않은 이 부분을 완독하고 이메일 들어갈 거예요. 자, please note, 알아두세요. please 중요한 내용이죠. 뭘 알아두냐면 만약에 full body shot, 전신 사진을 좀 찍고 싶으면 we ask you to full business attire, 완전 정장을 입고 와야죠. 상반신만 입고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we will have a professional, 거기 가면 전문 사진가들이 현장에 있을 건데 왜? 굉장히 고품질의 사진을 찍어주려고 that will be perfect, 완벽할, 뭐하기에? 보여주기에. 자, showcase, display 또는 present. 보여주는 건데 뭘 보여줘? 이력서에 너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에 완벽할
사진들을 제공해줄 사진 기사들이 현장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력서뿐만 아니라 프로파일에 넣어도 완벽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하게 상당히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거거든. 누구한테? 사인업, 등록하는 사람한테. 아까 등록하는 사람한테 해주기로 했잖아. 이번 달 말까지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완독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조금 나무 더 읽을게요. 어떻게 but 무슨 뜻이야? 예약하는 거죠. 그래서 너 참가 오늘 예약하는 거 알고 싶으면 please contact 여기로 전화하든가 해라. 그리고 이 포토그래피 사인업 사진 서비스 있잖아. 이거는 이때랑 이때 사이에만 가능해. only 기억나십니까? only가 무슨 뜻이었죠? 한정하는 거죠. 요때만 가능해. 이 valid가 유효한인데요. 이 only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exclusive 독보적인, 여기다가 ly 붙이면 오로지란 뜻이잖아요. 아니면 except 이런 표현들도 정답과 연결되니까 only 나오면 그냥 동공항상 여기서 문제 나오겠구나. 그 뒤에는 이게 8월이구나 8월 이런 것 좀 미리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완독했으니까 우리 이제 두 번째 지문 가기 전에 12번 문제 읽으셔야 되죠. 자, 두 번째 지문에 한 문제 할당됐던 그 12번을 읽을 건데 북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근데 북은 좀 아까 봤던 데서 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 대한 거 답은 이번에 reserve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book이란 단어에 어떤 record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복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사실 이 문제로 제시된 단어와 사전적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이 안다고 찍지 마시고 문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 기르셔야 되고 이 문제의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call은 부르다, D번의 deny, 부정하다의 뜻이죠. 12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이제 저희 11번 문제 미스터 존스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 알아야 되겠고요. 이거 이메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문제는 아직 안 읽은 상태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마지막 편집된 파이널 중요한 거고요. 마지막 편집된 포토그래프가 있어. 우리 너네 참가자를 찍어줬잖아. 그때 박람회 때. 그리고 말한 대로 우리가 이미 예전에 얘기했었지. 내가 그래서 fee 요청했다 for renting business attire. 이게 보니까 business attire 양복 같은 거죠. 양복 렌탈 비용을 add A to B. A를 B에 추가하다 더하다 이런 거 알아야지. 안 그러면 이 to가 막 어타이랑 연결돼갖고 여기로의 복장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복장 렌트해준 임대해준 비용을 인보이스에 추가로 넣었대요. 뭐 이외에도 원래 우리 포토그래피 서비스 하면 하기로 했던 그 돈 이외에도 추가로 더 넣었다는 얘기죠. 왜? 그 이유가 뭔데? one of the participants, 즉 가로 열고 미스터 존스. 이 가로 있죠. 가로 안에 뭐 나오면 답 돼요. 옆으로 누군가라도 답이 되고 그다음에 하이픈으로 연결된 것도 답이 되고 가로도 답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존스는 그날 비즈니스 복장을 입고 오지 않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임대해 줬어 라는 뜻이 되겠죠. 좋아요. 그럼 미스터 존스가 제3자일 거니까 이 내용 전체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줄을 이루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스탑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는 완전 복장, 정장을 하고 왔다. not 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거 금방 알 수 있고, 자, 그가 8월에 이 career affair에 등록했다. 이거 8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포토그래피 서비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8월 언제까지 등록하면 이 포토그래피 사인업이 어떻게 된다? 이거 아까 느껴지셨죠? 강조했던 only valid.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게 어떻게 생각이 났어요? 일단 키워드 표시해놨잖아. 그 다음에 only 같은 거 있잖아. 이때 좀 더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어야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뭐다? 8월에 등록한 게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저희 그래서 11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이것도 역시 1번하고 2번 문제를 품에 있어서 절대 키워드를 이용한 거 느끼셨을 거예요. 8월. 그죠? 8월 이런 거 이용했으니까 절대 키워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다. 자, 여기까지 읽었더니 저희 이제 5분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해당 문제는 풀었고 마지막 지문 가기 전에 13번, 14번 풀어야 되는데 아직 읽지 않은 이 부분에서 또 연계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 왜? 지문 3개짜리는 연계 문제가 2개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2개.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혹시 연계 문제가 없거나 1개 이러면 좋은 문제집 아닙니다. 제가 책 써봐서 알아요. 그래서 13번, 14번 문제에 대한 접근을 하기 전에
먼저 이메일 마지막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 숙제에도 35명 참가했지? 걔네 중에 사진을 찍길 원했던 35명의 참가자들 중에서 사진 찍기는 원했으나 단지 2명만, only 강조죠. 단지 2명만 full body shot, 전신샷을 원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only obtain for, 선택했다. 뭐를? The headshot, 상반신 샷을. 그래서 미래에는 you should consider,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너 이거 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 거야. 편지를 쓰면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이 바디샷은 제거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떻겠어? 그리고 몸 안에 헤드 상반신만 유지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보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그러고 나서 뭐 질문 있으면 연락해라고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요 이 두 번째 지문도 완독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송장 가기 전에 마지막 두 문제 미리 읽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두 문제가 미스터 피셔가 나거든요. 이 편지 보낸 사람. 그러니까 송장 보낸 사람이죠. 미스 킹 너한테 뭘 하도록 원합니까? 그러면 좀 아까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죠. 즉 you한테 너 이거 해라 라고 한 부분 기억나십니까? You should, you must, please 명령문 뭐 이런 것들, would you, could you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되겠죠. 저희 거의 알 것 같아요. 어딘지. 14번은 왜 120불? 오, 이거 연계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이거는 이메일에 마지막에 나오겠구나 라고 대충 감이 오잖아요. 그리고 연계 문제가 한 개가 안 풀렸는데 구체적인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래서 먼저 13번 문제 해결하러 이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너 전신사 서비스는 제거하고 상반신 샷만 킵해, 유지해 라고 되어 있는 A, B, C, D에서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oduct offer, 상품을 제공을 할 때 바꿔야 할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 커리어 페어가 뭘 해야 돼? 프로모션을 멈춰야 된다. 두 번째는 더 많은 사진 기사를 고용해야 한다. 이거 없었고 네 번째도 역시 가격을 좀 바꾸자가 아니라 옵션을 좀 바꾸자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C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의 키워드는 예죠, 예. 근데 해석을 좀 아까 해봤나요, 우리? 안 해봤나? 그럼 지금 해볼까? 자, 여기 이 커리어 페어 박람 단체에게 120불이라는 비용이 차지가 된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바로 이 송장에서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120불. 근데 120불이라는 가격을 책정한 이유 설명을 봤더니 렌털이에요, 렌털. 뭘 빌려줬대요. 아까 빌려준 거 기억나시죠? 그죠? 빌려줬어요. 미스터 존스가 옷을 안 입고 와가지고 빌려줬다는 내용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120불에 대한 게 렌탈이구나. 그럼 난 아까 렌탈 읽은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어디서 읽었냐면 내가 렌탈 비용, 렌팅한 거 양복 렌팅 해준 거에 대한 비용까지 더 있어. 그럼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편지를 쓴 사람이니까 리암 피셔가 되겠죠. 그래서 피셔가 렌트를 했거나 아니면 미스터 존스가 빌렸거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 킹은 별 상관이 없고요. 좋아요. 그러면 이 특별한 어타이어, 이게 이제 비즈니스 어타이어가 되겠죠. 이거를 사진을 위해서 렌트했다. 그러니까 답이 미스터 존스 위주로 나오지 않고 아이가 바로 누구야? 피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A번인데 B번 해석해 볼게요. 미스터 존스가 이거 뭐야? 렌탈된 뭐 자동차 같은 거, 운송수단을 이용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스터 존스가 사인업했다. 이 포토슛. 근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등록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X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미스 킹이 요청했다. 사진이 인쇄가 되도록, 즉 출력되도록 요청했다. 역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14번 정답 A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 연계 문제 여기 1, 2 이쪽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보이스 문제 연결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치하는 부분에서 한 번은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됐고 또 하나는 이 13번 문제에 대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읽지 않은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보여드린 과정 있죠. 단일 지문하고 더블, 트리플 푸는 방식이 약간 다르지만 단일만 유달리 좀 다르고요. 더블하고 트리플은 그냥 문제 나누는 방식 3, 2 아니면 2, 1, 2
요거 위주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RC 강의 잘 들으셨어요? 5, 6, 7.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강의한 강남에서 지금 현재 일산 스튜디오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기분이 너무 새롭고 좋아요. 아마 지난 10년 이상 동안 강의하셨던 김태우 선생님하고 김정훈 선생님께서는 아마 감회가 더 새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느낀 게 1시간 내에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시키면 다 소화를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쉽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최대한 주어진 지문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여러분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쉬웠지만 이 아쉬운 사항은 여러분 토목달 환급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지난 강의들을 한 번씩 복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새로운 강의들로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유튜브에서 전교 1등의 학습 비법 이걸 쭉 봤어요. 쭉 봤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날 배운 건 그날 끝내더라고요. 주로 쉬는 시간에는 집중을 많이 못하니까 수학 문제 한두 개씩 이렇게 풀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것도 오늘 배운 거 오늘 끝내자예요. 그래서 지금 저랑 공부한 거 있잖아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